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중한 회의에 초대해 주신 우리 최 이사장님, 그리고 이제 또 회를 넘겨서 다시 뵙게 되는 여러 의원님들, 우리 유고님 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최 이사장님의 논문에 대한 코멘트보다는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 이사장님이 MZ 세대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처음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가끔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의 사병들 강의할 기회가 있습니다. 외교 안보 문제, 통일 문제, 북한 핵 문제 강의할 기회가 있는데 북한 핵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그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왜냐? 이 북한 핵 문제는 사실 총체적인 실패입니다. 이 실패는 대한민국 노태우 정부 이후 최근까지 저는 윤석열 정부는 실패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만 이전 정부까지 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사실 이거는 진보 보수의 이걸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따질 게 없어요. 다 실패했거든요. 30년 전입니다. 이게 노태우 때는.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나이 30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북한의 핵이라는 엄청난 짐을 물려줬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기성세대가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통일되면서 끝날 겁니다. 이 엄청난 짐을 물려준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 국민 개개인이 다 가져야지만 여기에서 해법이 나온다. 이거는 정치인이나 관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다 개개인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년 전이면은 여러분 서울 불바다 발언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송영대 우리 통일부 차관이 북한의 박영수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박영수가 서울이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판문점에서 전쟁 나면 서울 불바다에서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불바다 발언이에요. 네? 그게 이제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면서 잿더미도 만들겠다는 발언으로다가 이어졌는데 그때 제가 통일연구원의 초년 연구원이었습니다. 박사 막 끝내고 군복무 끝내고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그때 통일부 때 이 소영대 차관이 우리한테 정책 과제를 의뢰했는데 정책 과제 의뢰 제목이 뭐냐면은 북한이 핵 실험을 만약에 한다면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한다면 상상력을 여러분 최대한 동원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정책을 좀 만들어 달라는 그 정책 과제 의뢰를 받은 적이 있어요. 30년 전에 그럴 가능성 없지. 근데 상상을 동원해서 만에 하나 한다면 이것이 지금 6차례 핵실험을 해가지고 우리 코앞에 닥칠 위협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다. 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MZ 세대는 우리 지금 핵시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 북한 핵 문제를 지난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바람에 한반도는 지금 핵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핵시대. 우리는 핵이 없지만 상대방이 핵을 가지고 모든 능력과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끌려 들어간 겁니다. 핵시대는 여러분 우리 여기 남자분들 군대 다 다녀오셨겠지만 여러분들이 군대 생활하던 시대의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핵이라는 무기를 북은 가지고 있고 그거를 지금 쓰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탄두 하나면은 킬로톤당 만 명에서 15,000명 정도 희생자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45년도 8월 6일날 히로시마에 터진 게 15킬로톤. 그 15만 명 사망했습니다. 6차 실험 2017년 9월 달에 북한이 한 거 여러 가지 포기력에 대한 평가가 다르지만 최대 250킬로톤이라고 해요. 그거 강원에 터지면 300만 넘게 사상자가 납니다.
6.25 3년 동안 남북 간간의 피차 희생자가 300만이 조금 넘어요. 6.25 3년 동안 피해를 본 걸 북한이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핵시대. 그래서 이제 핵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과거와 다른 세상에 와 있다. 이거는 국민 개개인도 그렇고 전부 군인 모두 전부 다 완전히 그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한골 탈퇴해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문제의식을 내가 던지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우리 최 이사장께서 환골 탈퇴 방안에 하나를 지금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논의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소위 MZ 젊은 친구들 저기 있는데 더 젊은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회의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핵공유 문제가 나오고 올해 그 1월 2일 날인가 그 조선일보 그 윤 대통령 인터뷰가 나와서 그게 이제 논란이 됐지 않았어요. 저도 그걸 봤는데 대통령의 그 언급, 그 조선일보에 인용된 언급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 시대, 핵시대에 맞는 대통령으로서의 언급이 나온 겁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은 지금 확장 없지 뭐 미국의 전략자산 들어온다는데 그게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거 정확한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미국의 핵자산을 공동 기획하고 공동 연습하겠다. 더 세게 대비태세를 갖춰야 돼. 이 취지란 말입니다. 저도 그걸 보고 많은 국민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이제는 이제 우리가 좀 강하게 대북 억지 태세를 구축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를 해버려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동맹국의 대통령이 국가안보 위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미 간에 공유하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그래 뭐 한국의 입장은 이해한다. 우리가 지금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될 걸 그 자리에서 단칼에 노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미국이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들이 나오죠. 미국의 입장은 한국은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핵무기가 동원되는 군사연습에 같이 참여할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 말도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 유럽에 지금 나토의 핵공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술핵 재배치를 하고 그 전술핵을 가지고 당사국가, 예를 들어서 이태리면 이태리, 터키면 터키 하고 미국이 같이 공유하고 작전하고 연습하는 게 핵공유입니다. 그게 나토식 핵공유예요. 전술핵이 빠진 핵공유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우려하는 분들이 소위 다양한 버전의 핵공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유사 핵공유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다르기 때문에 이 유사 핵공유 이 문제는 과거에 그 바른미래당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때 홍준표 대표였을 때 그때가 한나라당이죠. 그때는 전술핵 재배치가 당론이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다가 전술핵 재배치 국민 청구까지 받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쪼개져 나가면서 핵공유라는 이름으로다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게 다시 합쳐지면서 그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핵공유 얘기되고 있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핵공유는 뭐 괌에서 가가지고 훈련을 하고 유사시에 괌에서 뭐 전폭기가 날아온다 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또 미국의 핵잠수함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공유한다. 별의별 소프트한것부터 하드한것까지 다양한 방안들이 있는데 이번에 바이든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은 미국의 핵무기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충격적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전술핵 재배치를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고 핵에는 핵백기 대응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70년 세계 역사에서
아니 재래식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면 미국이나 뭐 다른 영국이나 프랑스나 굳이 왜 핵무기를 갖고 있겠어요?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은 나라가 재래식 전력으로 대응을 하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핵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전술핵 재배치를 당장 하지 않더라도 유사 핵공유를 주장하는 양반들도 유사시에 전술핵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 태세는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핵탄두가 들어온다. 그러면 핵탄두는 그냥 창고에다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런 특수한 그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미리 저장소를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유사시에 언제라도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게. 그 다음에 지금 전술핵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 수단은 한 개밖에 없어요. 미국에 F-35A 그 최천 그 스텔스기. 근데 그게 이제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버전 4 하이브리드. 그거는 재래식 탄두도 탑재하고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서 F-35 들어오잖아요. A 그거는 그 버전 1 재래식만 탑재하는 걸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F-35A를 구매할 때 하이브리드를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유사시에 탑재하면 되니까 그런 식의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지난 10월부터 여기 국민의힘에서 그 비대위원장이 국회 위기대응 특위를 만들려고 해가지고 지난 10월부터 한 3개월 동안 활동을 하고 최근에 끝났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위기대응 특위의 입장이 아닙니다. 제 개인의 입장이고 위기대응 특위 입장 기자들이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위기대응 특위 입장은 한기호 위원장님 그분을 통해서 단일하게 나가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첫 회의를 그 본관에 있는 국민의힘 그 사무실에 가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 대통령 사진이 3개가 붙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책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대응 중에 하나를 하게 되면 그분은 윤 대통령은 저기 사진에 4번째 대통령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이승만 대통령은 그 어렵던 시절에 우리 일반 국민들이 끼이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그 시절에 우리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국비로 유학을 보내서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토대를 닦은 겁니다. 1세대들이 대한민국 원자력을 키웠습니다. 지금 이제 3세대, 4세대까지. 그 22개, 23개 원자력 발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죠. 북한처럼 거짓말하고 속이고 뒤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하고 우리가 안보가 위협이 되면 월남이 폐망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2번씩이나 미국에 의해서 좌절됐다. 한미 간의 협조를 얘기하시는데 한미 간에 협조를 해야 되지만 마찰도 불사하면서 나가야지 이게 됩니다. 세 번째 김영삼 대통령은 문제의식을 갖고 소위 그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모종의 움직임을 했었습니다. 이건 제가 비서실장 했던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많이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핵 문제에 있어서 봤을 때 저 세 분은 저 사진에 올라갈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님도 이 장면한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결단을 내리게 되면 4번째 대통령으로 보수 대통령으로 저기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의지를 모고 중지를 모아서 그렇게 되기를 진정을 희망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